그 위원 구성의 어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구성 문제에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하시고 싶은 당사자니까 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짧게. 네. 2년 활동하고 나서 그 지금 현 규칙상 조례상 2회 2번만 연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들이 다 해당돼 있고 유일하게 5명이 제2촉 연임할 수 있었는데 한 명만 환경노연합 시민단체 목 한 명 놔두고 저도 시민단체 몫인데 그다음에 교수들 3분을 4명이 전부 다 위촉에서 탈락됐어요. 근데 좀 의심스러운 게 4명이 전부 굉장히 좀 비판적인 쓴소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지금 올해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비판적이고 목소리 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지 않았는가. 왜 그러냐면 선정위원회가 자체가 없어요. 그냥 도시국 산하에 공무원들 몇 사람 모여서 응모한 사람들을 심의해서 위촉하고 제2촉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이제 조례에서 외부 인사들도 참여하고 내부 인사들도 들어가서 적어도 한 10명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한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민들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라는 게 뭐 꼭 전문가 그쪽 분야 라이센스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라이센스가 없다 할지라도 전문적 스킬을 가지고 있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폭 확장을 시켜놓으면 지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전문가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통합이 안 돼요. 자기는 교통 문제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통만 봐요. 누구는 건축만 봅니다. 이걸 전체 수부로 봐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지금 하민성 건축가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도시건축 선언문도 만들고 이행 매뉴얼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들도 제대로 몰라요.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일종의. 광주 도시계획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기본적인 철학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할 때 보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들 되풀이 돼요. 용적률이 뭐 많이 정리, 일조권 있냐, 조망권 있냐, 도로 교통이 적다, 폭이 좁다, 뭐 많다.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되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 한계를 보완하는 거는 비공개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해서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엄청나게 중요하냐? 어떤 건설업체, 어떤 개발업체한테는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줍니다. 이것이 공공자산입니다. 이게 개인이 가져가야 할 돈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굉장히 정말 이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67건의 안건이 그대로 승인돼서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은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만 개발 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네.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네네. 이제는 비공개에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해주셨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신다거나 그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반재신 의원이 어떤 걸 발의했냐면 위원들 총 임원 임명 횟수를 3회로 제한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년 하는데요. 다음에 2년 연임해서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2년 할 수 있습니다. 6년 정도 할 수 있죠. 사실 이 정도의 제한은 지금 전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주만 유일하게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요. 방금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많은 위원을 안에서 뭘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공급이 안 됩니다. 수도권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뀌어서 아까 말씀하신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권한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 26명을 뽑는데요. 4번의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토지용 분야에서 10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6분 모시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6분 왔는데 그걸 선정위원회에서 또 뭘 선정하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본원적으로 잘못된 조항부터 바꾸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함근님께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요. 일단 지금 우리 방금 전에 나온 그 연임 금지 이 부분도 말하자면
고민 끝에 나온 조치겠죠. 예. 워낙 한두 분이 뭐 올해 이걸 하면서 이해관계에 이렇게 개입됐다 이렇게 의심이 되니까 이제 또 연임 금지도 하고 했는데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인적 자원이 넉넉하냐? 없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저는 근본적으로 전문가 위주, 관료 위주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네. 시민 참여 위주의 도시계획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민주화 정도로 봤을 때 벌써 갔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시 공간은 내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내 재산 증식의 것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이해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광주답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도 시민단체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전문가 교육 무슨 아주 뭐 교수급의 필요가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시민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교육 정도를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안해왔던 것은 뭐냐면 외국처럼 도시건축센터를 만들자 공공으로 그렇게 해서 외국에는 도시마다 도시계획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도시계획 정보 계획이 다 있어요. 실물 모형도 있고 시민들이라면 언제든지 와서 그걸 보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계획 수립을 하고 그런 분들이 세미나 교육을 통해서 소양을 가지면은 그분이 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더 늦지 않게 공개 비공개 이렇게 하는 거는 어차피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오래 걸릴 얘기고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비 도시계획위원들을 지금 뽑는 거죠. 시민들을 네? 교육시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차기 도시계획위원을 모이기 위해서 네. 한 2년 교육시킨다. 그러면 다음번부터 당장 도시계획위원을 할 수 있는 분이 몇십 명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방법부터 실질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셨나요? 사회 제한을 이제 이 조항은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배경이 잠깐 아까 연임 설명이 말씀이시죠, 됐었지만 지금? 3회 제한하는 거. 네. 이게 총 3회를 한 사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연임을 아니든 간에 총.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너무 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독식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그 반발 때문에 그 조항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주나 인력풀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네.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총 3회 제한 자체는 좀 폐지할 필요는 있다.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좋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민단체와의 그 토론을 좀 통해서 예.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바꿔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좀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제출한 적도 있고요. 광주시를 통해서 광주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한 적도 있는데 그런 어떤 시민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소통 폭을 확대시킬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이야기 하셔서요. 위원회 선정 부분이 뭐 이렇게 저는 관료들 중심으로 이렇게 관료 됐다는 중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그건 더 받을 있는 만- 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 시장이 지금 네네네. 하고 있는 부분도 그것도 검토가 이야기를 해야 다시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에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또 운영 세칙도 좀 바꿔야 돼요. 거기 보면 위원장이 관례적으로 지금 행정부시장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뿐만 아니라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위원들이 한 8분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 안 와요. 언제 나타나냐? 투표할 사항이 있을 때는 꼭 나타나요. 그래서 사업자 편이나 행정기관 편을 들어줘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지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지. 아니 거의 관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나와주지도 않는 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될 분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자체 위원 선정을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법상 지금 현재 회의록 공개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왜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까? 다른 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그냥 뭐 시민단체가 어떤 전문가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비공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야, 이게 왜 도대체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건지 좀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춰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개, 비공개로 끝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면 여러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년 그 결정된 사항은 2년, 3년 뒤에 현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순간순간에 지금 저희들이 광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공직자에게 맡겨놨던 그다음에 일부 전문가한테 맡겨놨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계획 수준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저기 교수님 이야기 통보하셨는데 아니 이번 그 한 말씀만 짧게 평을 좀 이야기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 이 도시계획 위원들 구성 그 면면을 보니까요 거의 전문가 위주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구성하는 데 원칙에 있어서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전문가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비도 안 맞아요. 여성이 제가 알기로 한 4명 있는 알겠습니다. 저희 교수님 의견 좀 드릴게요. 네.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뭐 보완하시거나. 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정말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지금의 어떤 조항들의 그러니까 그 규정들의 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연임을 하셔서 또는 그러니까 1회까지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연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3회를 넘어서 위촉하셔서 오셔야 될 정말 또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 기존에 많은 우리 광주 도시계획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최적의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한민선 건축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들도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품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기술적, 제도적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된다면 점진적인 우리가 개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경론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30, 40초씩 마무리 발언 또는 못다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아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내가 아는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뭐가 문제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할까? 그거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가 행동으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져요. 그래서 시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열정을 가져야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전문가가 그 분야의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으나 안 되는 쪽의 전문가예요. 전부 안 되는 이유만 찾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되게끔 만들고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력이 약해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대원칙에서 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안 되는 비공개 이유만 이렇게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들 위해서 마무리 발언을. 저는 사실 제가 광주를 굉장히 사랑하고 광주에 계속 살 것이고 제 자녀들도 계속 살기를 바라고 광주가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이어서 교수님. 네,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런 기능들과 역할에 대한 이런 관심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은 다 명예직입니다. 정말 광주시의 시민을 대표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더 나은 광주, 내일이 더 빛나는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건축가님. 네,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 중에서 공공성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문가가 보는 시각과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 감각 사이에 굉장한 어떤 갭이 있습니다. 이거를 결국 어떤 평생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메꿔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전문가니까 목에 힘 딱 주면 거기서부터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나 행정에서도 시민들하고 전문적 지식에 대해서 더 소통을 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공방은 계속 좀 오래된 이야기였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를 둘러싼 이야기들, 우리 모두 양측 다 이제 시민의 삶의 질 이야기하셨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좀 집중해서 보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